저는 여러분이 이 제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활동을 합니다. 내년 2월 14일이면 델파이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델파이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어져 온 제품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22년 전인 델파이 7로 만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인 델파이 12.2에서도 여전히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드파티 컴포넌트 등 경우에 따라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시스템들은 델파이 말고는 실제로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 세션에 참여해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디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해 무료 평가판 또는 무료인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피그마 등 몇몇 디자인 서비스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플러그인을 사용해 디자인을 가져와 자동으로 파이어몽키 앱의 화면을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보니 자동 생성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플러그인이 무엇인지는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공연히 그 플러그인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몇 가지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즉 디자인 프로그램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디자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각각의 특장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중 하나에서 디자인을 직접 가져와 사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디자인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템플릿을 내 앱의 화면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직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세계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케치입니다. 여러분이 스케치 웹사이트로 가본다면 스케치가 매크 전용 또는 웹 전용 디자인 제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 디자인, 앱 화면 구성 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 PDF, 그래픽 등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도 좋아하는 제품이고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구독 플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피그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아마 특별 업그레이드 가격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한 달에 $10입니다. 처음에 무료로 시작하고 싶으면 평가판을 받으면 됩니다. 30일 무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소개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스케치의 모토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그 점이 바로 강점입니다. 정말로 상당히 놀라운 그래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용 장비 등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화면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산출물들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직접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스케치라는 것이 있고 톱 3 중 하나라는 점을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가 볼 때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 딸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피그마입니다. 피그마는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어떤 것이고 어떻게 쓰는지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앱을 위한 와이어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은 클릭할 수 있는 미리 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와이어프레임 제작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견 정보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그마 안에서 많은 디자인 템플릿들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들은 멋집니다. 가격은 앞에서 본 스케치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디자인 3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15, $45 등을 지불해 구독하는 플랜들도 있습니다. 스케치와 비교해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피그마는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제 딸이 사용하고 좋아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캔바입니다. 저는 캔바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즉 스케치, 피그마, 캔바 모두 웹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웹페이지 디자인, 앱 디자인, 로고, 인쇄물, 도서, 브로셔 등을 디자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릭 사용 방식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캔바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무료 버전이 상당히 쓸모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버전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을 활용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과 템플릿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있는 이 템플릿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제공됩니다. 대체로 이 모두가 매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처럼 캔바에서는 사용자들을 위해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re, 즉 더 보기를 선택하면 모든 유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아웃들고 매우 많습니다. 그 유형도 화이트보드, 소셜미디어, 톡스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표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이 앱들 모두를 제가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레드 스튜디오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엠바카델 역시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RAD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서 게리 패키지 매니저로 가면 여러분은 이미 만들어 놓은 몇 가지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AD 스튜디오를 열고 툴즈 아래 게리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해 열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템플레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앱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답게 디자인된 것들입니다. 즉, 여러분은 원하는 유형의 앱을 골라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꽤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상당히 보기 좋게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캔바 같은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멋진 디자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캔바의 가격 안내로 가보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캔바 무료 플랜을 보면 100만 가지 이상의 전문 디자인 템플릿들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관대합니다. 1000가지가 넘는 디자인 유형들, SNS 포스트들, 그리고 300만이 넘는 무료 사진과 그래픽들도 제공됩니다. 만약 월간 약 $10 정도를 지불한다면 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모델들이 제공됩니다. 프리미엄 모델들은 무시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엠바카대로도 그 정책이 비슷합니다. 무료이면서 막강한 커뮤니티 에디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가 성장해서 그 무료 에디션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면 또는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진다면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캔바도 정책이 이와 비슷합니다. 교육용인 경우 매우 좋은 별도의 플랜이 제공됩니다. 캔바를 요약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100만 가지가 넘는 디자인 템플릿들이 제공됩니다. 다시 캔바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유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제공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하는 것을 찾아 고를 수 있습니다. 캔바는 디자이너를 위해 디자인되었다는 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브로셔, 웹사이트 골격, 그래픽, 로고 아이디어 등등 너무나 많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투표, 퀴즈 등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AI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캔바를 사용하는 게 아니므로 전체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이트이고 제가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례를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내 프로그램, 즉 내 앱을 만드는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라이선스 조항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템플릿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그것을 재사용해서 뭐든 다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 하지만입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앱 템플릿 디자인들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행위는 아마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템플릿을 고른 후에 그것을 사용해 보정하고 테두리 같은 것들 몇 가지를 바꾸게 될 텐데 그 결과물은 곧 여러분이 만든 아트워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창작물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템플릿을 가져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이선스 부여와 관련해 제약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템플릿들을 다시 판매하거나 여러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꾸미는 명백히 나쁜 의도를 가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템플릿들을 담아놓은 템플릿 모음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제품 안에 넣는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캔바를 사용해 피그마 등 다른 제품용 묶음을 만든다면 아마 캔바는 여러분을 추적할 것입니다. 만약 라이선스에 대해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여러분이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 이 세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즉 제가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전문 법률가로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드 스튜디오에서 캔바 템플릿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템플릿들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심하게 밝은 핑크톤이지만 이런 과감한 선택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멀티미디어 앱을 만들려고 한다면 말이죠. 이 디자인은 실제로 인스타그램 광고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모바일 화면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약간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꽤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RAD 스튜디오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용 디자인 창을 열고 제가 만든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캔바 웹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레드 스튜디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화면을 만든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캔바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앱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캔바 화면과 개발 화면을 나란히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레드 스튜디오에서 파이어몽키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앱이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캔바에서 이 다양한 리소스들을 내보내기를 하고 그렇게 받은 디자인을 이 앱 화면에 넣었습니다. 즉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을 이용해 내 앱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 방식은 이 리소스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내보내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위배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share, 즉 공유하기로 가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PPTX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로 가면 이 요소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몽키의 오브젝트 인스펙터를 사용했을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위치 지정, 뒤로 보내기, 색상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작업을 더 하면 됩니다. 먼저 이 파일을 복사하고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합니다. 파워포인트로도 잘 추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래픽을 클릭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레이어들도 알맞게 내보내기 되어 있네요. 이제 재미있는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탐색기에서 이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해 .zip 파일로 바꿉니다. 어느 분이 컴바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크기의 이미지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달아주셨네요. 그건 그렇고 다시 압축 파일로 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압축 파일 안을 보면 PPT 폴더 아래에
많은 리소스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압축 파일을 풉니다. 그리고 압축이 풀린 실제 폴더를 엽니다. PPT 폴더 안에서 미디어 폴더를 찾아서 열면 내가 원하는 그래픽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는 캔바 웹사이트에서 각 이미지마다 따로 받아서 하나하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PPTX로 내보내기를 해서 압축 파일로 바꾸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캔바에서 파이어몽키로 바로 내보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제가 알기로 파이어몽키 화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방식을 통해 모든 그래픽을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그래픽 자원들에는 그라디에이션 채움, SVG 등이 모두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핑크 여인의 이미지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교육용으로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모두 라이선스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앱을 만들 때 캔바를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라이선스를 위배하지는 않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방식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에서 이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레드 스튜디오에서 T-Image 컨트롤들을 폼 위에 올려놓고 그 이미지들을 사용했습니다. 맨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먼저 텅 빈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생성합니다. 파일, New, Multimedia Device Application을 선택하고 Blank Application을 선택하면 됩니다. 빈 폼이 나오면 판넬 하나를 가운데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을 바깥쪽에 놓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T-Image 컨트롤들입니다. 팔레트로 가서 검색창에 이미지라고 타이핑을 하면 스탠다드 그룹 안에 있는 T-Image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쪽에 놓고 화면을 조금 벗어나도록 배치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잘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기도 살짝 조정합니다. 다른 이미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스키어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여러분이 이 컨트롤에 익숙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키어에는 텍스트 세팅스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폰트 프로퍼티로 가면 폰트 패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장비에서 어느 폰트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스듬하게 기울이거나 하는 등등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프로퍼티에는 캔바 디자인에 있던 대로 톱 플레이리스트라고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판넬로 사용하기 위해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T-Rectangle입니다. 저는 이 rectangle, 즉 사각형 도형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했습니다. Fill 프로퍼티로 가서 그 하위 프로퍼티 중 kind를 gradient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Fill의 하위 프로퍼티인 gradient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핑크색 기반의 gradation을 지정했습니다. 사용할 정확한 색상은 어림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토이즈를 사용했습니다. 그 장난감들 중에는 컬러 피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워토이즈를 설치되었다면 여러분이 윈도우 키, 쉬프트, C키를 누른 다음부터는 화면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해당 픽셀의 RGB 값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바 디자인에서 그라디에이션이 적용된 중앙 판넬의 끝에 마우스를 올려서 그라디에이션의 시작점의 색상과 끝점의 색상을 알아냈습니다. FFD422가 가장 밝은 곳의 색상이고 FB6, AB6가 가장 어두운 곳의 색상이네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파악된 색상 값을 레이디 스튜디오로 가서 넣어주면 됩니다. 윈도우 키, 쉬프트, C키를 눌러 컬러 피커를 활성화하고 원하는 색상이 있는 위치에 마우스를 두고 나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 창이 열리고 그 안에는 해당 RGB 값이 보입니다. 이렇게 파악한 RGB 값을 레이디 스튜디오에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른 요소들에서도 이렇게 색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매우 어두운 핑크 위에서도 마우스를 클릭해서
해당 RGB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라디에이션을 이런 방식으로 알맞게 지정하면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T 렉탱글을 하나 선택해서 화면 위에 펼쳐놓고 그 렉탱글의 fill 프로퍼티 아래에서 kind를 gradient로 지정하고 그라디에이션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 gradient 프로퍼티를 더블 클릭해서 창을 열고 여기에 있는 시작 지점을 선택하고 해당 RGB 값을 넣습니다. RGB 값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의 파워토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라디에이션 끝점을 선택하고 RGB 값을 넣습니다. 이 역시 파워토이즈를 사용해 원본에서 그 값을 파악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라디에이션의 방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색상 변화가 위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60도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정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작은 T 렉탱글도 마찬가지로도 똑같은 색상과 그라디에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원본 디자인의 그라디에이션 역시 수평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60도 정도 비스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컬러 피커를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네요. 컬러 피커는 웹브라우저로 가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면 저런 게 있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에 대해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PowerToys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웹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Install PowerToys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파워토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윈도우를 설치할 때 디폴트로 같이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새 PC를 구입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카이브 도구인 7zip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파워토이즈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UI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자연스러운 색상들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끔 앱의 테마를 만들어야 할 때 저는 해당 사진들, 즉 의뢰한 회사의 로고 같은 것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캔바 사이트를 위한 앱을 만든다면, 그래서 캔바 로고를 복사해서 만들어야 한다면 캔바의 회사 색상 스키마 있는 색상들을 사용해 그 앱이 캔바의 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회사들을 위한 앱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서 모바일 앱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카콜라는 아마 자체 디자인 지침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엠바카대로도 우리만의 디자인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침서가 없는 경우라면 여러분은 컬러 피커 같은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파워토이즈에는 컬러 피커 외에도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 도구는 Enabled Modules 화면에서 켤 수 있습니다. Always on top, 즉 항상 위는 해당 창이 항상 맨 앞에 있도록 고정합니다. Find my mouse, 즉 마우스 찾기는 컨트롤 키를 2번 눌렀을 때 현재 마우스의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찾아야 할 때 마우스 찾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파워토이즈에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Peek, 즉 미리 보기를 사용하면 단축키로 해당 파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파워 리네임은 매우 유용합니다. 폴더 안에 있는 많은 파일들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 시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서 매우 강력합니다. 셔트커트 가이드는 윈도우 키 Shift/를 눌렀을 때 화면에 단축키 안내를 표시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는 바로 컬러 피커를 사용해 RGB 값을 파악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레드 스튜디오 안에서 색상을 지정할 때는 컬러 프로퍼티의 값 부분을 더블 클릭해 RGB 값을 입력하는 창을 열고 거기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A는 알파 블렌딩, 즉 투명도입니다. 숫자 255는 전혀 투명하지 않음입니다. 숫자 0은 완전히 투명함이고 125는 중간 정도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컬러컵이라는 도구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알려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이런 일을 해주는 다른 도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토이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고
컬러 피커 외에 다른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입력창에 16진수 형태의 색상 코드 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RED 스튜디오는 이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색상 코드 값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따라서 RGB 값을 넣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알파 블렌딩 값을 추가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런 화면을 직접 만들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캔바로 갔습니다. 피그마도 그렇지만 캔바 역시 제 생각에 훌륭한 디자인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캔바에서 저는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가서 그 파워포인트 파일의 이름에서 확장자를 .zip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압축 파일을 풀고 그 안에 있는 PPT 폴더 아래 미디어 폴더를 열어서 모든 그래픽들을 얻었습니다. SVG 파일들도 역시 그 폴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이선스 제약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캔바 등에서 제공하는 디자인들을 가져가서 재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면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런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캔바는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또한 지금 피그마로 가는 QR코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그마 역시 매우 널리 사용되는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다른 앱으로 내보내기를 하는 플러그인들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몇 가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자인 앱들은 여러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체로 레이어 하나에 모두 들어있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 이미지에서 요소들을 뜯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뜯어내고 나서 여러분의 앱 안에서 사용하는 절차가 그다지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다. 스케치는 맥 전용 앱을 제공합니다. 파이어몽키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스케치에서 내보내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해봤더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파이어몽키 UI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보여줄 예정이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스케치로부터 파이어몽키 UI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수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PPTX 파일을 압축 파일로 확장자를 바꿔서 그래픽들을 한 번에 얻는 팁이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의 앱을 만든 다음에도 여러분은 몇 가지 작업을 직접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파이어몽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파이어몽키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 레이블을 보겠습니다. 이 레이블을 맨 위에서 내려오도록 또는 계속 회전하도록 만들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레이블의 X좌표는 145입니다. 여기에서 New Float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Start Value를 0으로 놓고 Stop Value를 145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폰 5 화면 뷰에서 이 UI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스터 뷰에는 이 UI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레이블 아래에 이동 애니메이션을 넣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데모가 좋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런 레이블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UI는 마스터 뷰에서 작업해야 했는데 제가 아이폰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데모를 보여주려다 보니 처음부터 특정 하이 뷰인 아이폰 뷰에서 작업을 해버렸네요. 어쨌든 파이어몽키에서는 마스터 뷰에서 UI를 만든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특정 장비에 맞는 뷰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뷰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실제로 특정 스마트폰 유형을 위한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선택한다면 더 넓은 화면에 더 큰 해상도를 갖춘 그 장비에 맞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저는 핑크 여인 사진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데모라고는 해도 그런 점을 확인하지도 않고 실제 인물의 사진을 넣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화면 요소들 뒤에서 작동하는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 레이블을 클릭하거나 손으로 터치를 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브라우저를 통해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동작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캔바를 좋아하지만
피그마와 스케치 모두 캔바와 마찬가지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레이디 스튜디오 안에서 그런 디자인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지 많은 수고가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참고할 디자인을 가져와서 레이디 스튜디오 안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등에 알맞은 정보나 동작을 그 UI 요소에 연결해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작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를 지금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가져와서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이 세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 앱들은 정말 많은 디자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하는 앱을 만들고 싶다면 이처럼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Black Friday, Happy Thanksgiving 등 정말 많은 테마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디자인 감각을 가질 수 있고 레드 스튜디오 안에서 몇 가지 트릭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앱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즉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레드 스튜디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엠바카데로의 제품은 그저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QR코드를 통해 무료 제품 또는 레드 스튜디오 무료 평가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의 화면이 멋지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이 디자인은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제 앱에 반영했을 뿐입니다. 다른 질문이 왔습니다. 캔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할 때 이미지 안에 있는 원래 버튼들 중에서 특정 영역을 눌렀을 때 뭔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같은 동작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 화면을 다시 공유하고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데모에서는 이 버튼들을 그냥 이미지 하나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각 버튼을 따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 버튼들을 따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웨비나에서 저는 SNS 앱을 다시 만들어 보기라는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세션에서는 인스타그램의 화면을 그대로 닮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각 버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들을 투명하게 해놓고 버튼들 위에 SVG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래픽을 버튼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이미 여러분의 앱에 있는 이 버튼들은 각자 개별 버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하는 버튼의 언클릭 이벤트에서 더블 클릭하고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만약 미디어 플레이어를 작동시키고 싶다면 미디어 플레이어의 플레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먼저 팔레트로 가서 T 미디어 플레이어 하나를 폼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코드로 가서 이 미디어 플레이어의 오브젝트명, 즉 미디어 플레이어 1을 적고 점을 찍고 플레이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눌렸을 때 미디어가 재생됩니다. 물론 pause, stop 등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플레이어는 플랫폼이 달라도 작동합니다. 여기를 보면 FMX 컨트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재생할 때도 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화면은 MP3 같은 것에 적합하지만 말입니다. MP4, Move 등등의 미디어 파일들을 이 앱이 동작하는 운영체제, 즉 iOS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미디어들은 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 1.play라고 하면 재생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